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준입니다. 이 해외여행을 할 때요, 그 나라의 전통시장이나 야시장을 둘러보는 게 이제는 하나의 이 고유의 관광 코스가 됐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해외 관광객을 위해서 국내 전통시장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 우리네 전통시장 안팎에는 이 면세점부터 시작해서 게스트하우스, 환전소까지 설치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머지않아서 전통시장이요, 이 외국인 관광 명소로 우뚝 설 것 같은데요. 우리 전통시장 관광 코스 부디 대박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국 각 지역의 전통시장과 이 다양한 축제 및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이 전통시장 축제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11월까지요, 이 충청도와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등지를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요.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미 기자? 네, 김영미입니다. 이번 투어 프로그램이 말이죠, 전국 10개 지역 유명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터라 관광업계에서도 반기고 있다고 하죠. 이 프로그램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디를 둘러볼 수 있는 건지 먼저 전반적인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축제 투어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전통시장의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김한표 의원의 제안이 반영된 건데요. 예. 전국 각 지역에서 잘 알려진 축제와 문화 행사를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당일 또는 무박 2일로 대구와 인천, 광주와 대전, 전북, 전남, 경북과 강원도를 방문하는 여행 상품을 마련한 겁니다. 예. 주요 대도시에서 아침 7시경에 모여서 같이 버스를 타고 해당 지역으로 출발하고요. 예. 지역의 축제와 문화 행사를 경험하고 전통시장에서는 2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시장을 체험하는 형식입니다. 비싸지는 않죠, 비용이요? 네, 버스 이용비와 점심 식사값 그리고 박물관 투어 등 하루 종일 이어지는 이 체험비에 15,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 관련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10월 4일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이날은 어떤 행사였을까요? 네, 지난 10월 4일에 강릉 성남시장을 둘러봤는데요. 예. 성남시장은 영동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입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남쪽으로는 삼척 울진과 북쪽으로 양양, 속초, 고성, 그리고 서쪽으로 대관역을 넘어서 진부와 평창을 연결하는 산의 진미와 일상용품의 물류 중심지였습니다. 예. 아울러 이곳은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강릉 단오제 덕분에 문화장소로서의 활기가 가득한 전통시장인데요. 네. 참가자들이 정동진 시간 박물관과 성남시장 투어를 거쳐서 안목항 커피 축제까지 즐겼습니다. 이 성남시장이 경기도 성남 아닙니다. 강릉 성남시장이고요. 요즘에 이제 커피 축제도 여기서 벌어졌고 또 근처에서 정동진 투어까지 있어서 젊은 연인들 참 좋았겠다 생각이 되는데 이날에 이 강릉 지역 말고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 또 열렸었죠? 네, 맞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에서 전통시장 투어 프로그램 또한 함께 진행이 됐는데요. 예. 이곳의 신영시장 투어에서는 점심 식사값과 버스비를 포함해서 모두 16,000원의 체험비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네, 군산의 신영시장은 사시사철 서해안에서 갓 잡은 싱싱한 생선으로 가득하고요. 친절한 예. 택배 도우미도 상주하고 계십니다.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상인들로 가득해서 유명한데요.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는 시장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원산지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이 군산의 일정은 군산 근대 역사 박물관을 둘러봤고요. 신영시장을 투어한 후에 군산 시간 여행 축제까지 즐기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군산이요. 저도 이제 몇 번 가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 축제 투어 프로그램은 끝났지만은 그래도 군산 가시면은 그 전에 있었던 거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 기자 몇 곳 더 보죠. 이제 한글날에도 있었고 진도 해남 쪽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스케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9일에
이순신 장군의 기량이 서려 있는 명량 대첩축제와 땅끝마을 해남의 5일장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네,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5일장 투어가 있었는데요. 예. 이곳은 해초류와 수산물, 야채류와 잡화 등이 거래되는 전형적인 재래시장입니다. 예. 아울러 이곳 인근에 우황리 공룡 박물관이 있어서 참가자들이 이곳 또한 둘러봤고요. 우수영 관광지 일대에서 펼쳐지는 명량 대첩축제를 함께 즐겼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진도군의 상설시장인데요. 이곳은 1985년 3월에 시작된 전통시장으로 법인의 상인 조직이 없는 대신에 친목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 여기서는 울림산방 투어가 이어졌는데요. 이곳은 조선시대 화가 소칠 허련이 살면서 그림을 그렸던 곳으로 영화나 드라마가 촬영된 곳이기도 합니다. 해남 또 진도 또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좀 힘들었던 곳들이긴 한데 다시 활력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미션 프로그램도 있었습니까? 네, 다름 아닌 소원을 적은 연을 날리는 미션이 주어졌는데요. 우수 예. 참여자 5명에게 3만 원 이상의 전통시장 상품이 수여됐고요. 앞으로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블로그에 후기를 잘 적어주신 분들에게는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근데 이 축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앞으로 10월 중에 달동네 박물관을 둘러보는 인천 동구 투어 있고요. 대전과학관과 중구 은행동 상점가를 또 둘러보는 대전 투어 있습니다. 영주 풍기 인삼축제, 또 인삼시장 함께 해보는 경북 투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1월에는 지리선 장터와 단풍축제 즐길 수 있는 전남 구례군 여행 프로그램까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잘 보시고 이런 좋은 기회 저렴하지 않습니까? 비용이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가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요. 이 상가 권리금 상담센터를 설치한다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상가 권리금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또 변호사와 연계하는 그런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 상가 권리금 상담센터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궁금합니다. 관련한 내용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공동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승재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네, 예. 네. 상가 권리금 저희도 이제 함께 많이 다뤘었는데 드디어 정부가 법으로 보호하겠다 이런 개정안을 냈습니다. 개정안 많이 훑어보시고 또 연구 분석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회장님 보시기에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상가 건물 권리금 문제는 그동안 상관습 및 판례를 통해서만 불안정하게 규율되어 왔습니다. 예. 우리 소상공인들은 슈퍼갑인 이제 건물주로부터 투자한 권리금을 한 푼도 제대로 못 거지 이제 피땀 흘려 일궈놓은 생업의 텃밭인 가게로부터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예. 이런 점에서 정부의 법 개정안은 권리금의 정의를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과 예. 권리금 산정 근거와 권리금 관련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한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여 분쟁이 예방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면에서 원칙적으로 저희는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란 말을 쓰신 거는 좀 아쉬운 점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이제 법 적용 또는 보호의 출입구에 해당하는 환산보증금 제도의 실질적인 폐지. 예. 이 환산보증금 제도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 환산보증금 제도라는 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기준, 임대차 규모를 얘기하는데요. 네. 명목상 이 보증금액입니다. 이제 이 서울은 환사 보증금액이 4억 정도고 예. 이제 수도권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이 환산 보증금 4억을 어떻게 하냐면은 보증금 1억에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100을 나눕니다. 예. 쉽게 설명을 하면은 서울에서 보증금의 1억에 300까지를 보호받는 거를 얘기합니다. 네. 네. 예. 그럼 1억에 301만 원이 되게 되면은 연 9% 정도를 이제 저희가 건물주가 이제 올릴 수 있거든요. 세율을 임대료를 매년 올릴 수 있는데. 근데 상한선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못 올리는데 예. 이거를 20% 30% 올리더라도 저희가 저항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울 시내에서 1억에 300만 원 넘는 데가 부지가수라는 거죠. 50%가 넘는 거죠. 웬만한 건물의 1층 같은 경우는 뭐 보통 그렇게 넘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다면은 40%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이런 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권리금 회수의 기간일 수 있는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의 연장. 지금 현재 이제 최소 7년 또는 10년으로 저희가 연장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월차임 증액제 물가 연동제의 기준. 아까 9%라는 얘기인데 건물주에는 경기가 좋건 안 좋건 세입자가 정상가 안 되고 뭐 9%씩 매년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알맹이가 없다는 인식을 좀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아쉬운 점도 있다 이런 건데 이제 세민연의 민병두 의원과 함께 이번에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상가권리금 관련 상담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좀 있겠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법 개정안을 보면요, 실질적인 알맹이가 빠져 있어서 자칫 잘못한 모처럼 한 걸음 내다는 상가 걸림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전십성 개정에 그치가 심히 우려되고요. 상가 권리금 상담센터를 통해서 그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해서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업의 텃밭인 가계 권리금 피해 사례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다양한가를 우리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생업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있고 그 정도가 심각한지를 정부와 국회에 깊게 알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법 개정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법적 보호가 됐으니까 실효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상담센터 설치했다. 저희가 이렇게 취지를 좀 살펴보고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이 상담센터가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가 권리금 피해 사례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다양한가를 알기 위해서 상가 권리금 상담센터를 통해서 그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는 일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정부와 입법당국에 상세하게 전달하여 법 개정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 피해 유형이 아주 정리가 되겠습니다. 현실성 있게.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사례별로 보호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을 피해 소상공인들과 같이 상의하고 힘닿은 데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장님 혹시요 지금이라도 현재까지라도 좀 접수된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또 피해 사례를 어떻게 지원했다, 대응했다 뭐 이런 일이 있을까요? 피해 사례를 지금 이제 시작 접수 중이라 다 말씀드리는 없고요. 가장 심각한 사례가라고 예를 들자면은 역시 이제 건물주가 계약 체결할 때 충분히 알려주지 않은 때 갑자기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알린 채 퇴거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 때 보증금의 몇 배나 되는 권리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권리금을 한 푼도 못 건지고 쫓겨나거나 버티더라도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분쟁을 해결하느라고 사실은 폐업하게 되는 거죠. 많은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겨우 살려서 이제 장사할 만하면은 약도 건물주들 중에서 계약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고 양도할 수 없게 무조건 가게를 피워달라고 요구하여 알거지 상태로 쫓아내고 건물주 자신이나 주변의 지인이 그 가게에서 장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하죠. 생업의 텃밭으로부터 쫓겨나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외롭게 싸우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이나 사실상의 분쟁 조정 등을 통해서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리모델링은 이번 법적 보호가 받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빌미로 이제 나가라 하는 거는 그냥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사실은 이제 그 보상금이라는 게 사실은 좀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이제 사실은 그걸 나가서 그 전에 장사하던 수준에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다 보니까 저희 소상공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부분은 정말 상담센터에서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 앞으로 하실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계획도 많으시죠? 그래서요. 뭐 상담센터를 통해서 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각도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상가 건물 임대차 개정에 앞서서 말씀드린 최강 제도의 시정인 전화 상태가 지금 고르지가 않은데요. 아마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아니라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건 핵심은 이 다음에는 이제 환산 보증금도 아예 폐지하는 데 노력하겠다.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예, 맞습니다. 예. 다시 연결이 됐군요. 그래요. 네. 또 힘차게 뛰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요. 예. 어디로 연락해야 됩니까? 지금 이 방송 보시고도 바로 막 연락하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 권리금 피해 사례. 소상공인연합회 이제 사무실에 전화번호 786-7855로 저희가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개설을 했으니까요. 네. 이런 보증금 관련된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 소상공인들은 언제든지 전화를 저희가 하시면은 네. 저희가 상담을 접수를 받아서 예.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알겠습니다. 해주시는 부분을 해드리고요. 예. 또 이런 수집을 해서 입법 관련된 부분을 이제 노력할 수 있는 증거를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소상공인 연합회고요. 이 상담센터 네. 번호가 02-786-7855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혹시 피해 사례 있으신 분들은 연락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소상공인 연합회 최승재 공동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요, 마을길 곳곳에는요, 참 많은 사연들이 실은 숨어 있습니다. 이런 마을 곳곳에 숨어 있는 이야기와 또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울시 중구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 전통시장과 마을을 탐방하는 투어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시 중구청 전통시장팀 김창수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창수 팀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중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투어 프로그램 이름이 황학동 신기방이 깨비 투어입니다. 황학동 예. 신기방이 깨비 투어. 이거 어떤 취지, 어떤 투어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예, 과거 서울중앙시장은 서울 시민의 연간 쌀 소비량의 한 70% 이상을 충당할 만큼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장이었으며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과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3대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90년대 이후에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 등 유통 환경이 새롭게 바뀌면서 고객들이 발걸음이 뜸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 황학동 신기방기 깨비 투어는 전통시장이 낡고 지저분하다는 편견을 깨뜨리고 재미있고 맛있는 먹거리로 넘쳐나는 곳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작한 시장 골목길 투어입니다. 황학동 신기방기 깨비 투어. 예. 황학동 시장, 저도 이 근처는 이제 자주 가는데 참 오밀조밀하고 이 운치 있는 시장입니다. 이번 프로그램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가이드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예. 황학동은 서울중앙시장뿐만 아니라 도깨비시장, 주방 가구거리, 곱창 골목 등 오밀조밀한 시장이 함께 모여서 맞아요.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고 정주영 회장이 젊은 시절 일했던 싸전의 흔적을 찾아보고 조세희 작가가 쓴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에서 최후의 시장이라고 표현한 도깨비시장과 예. 또 중고 주방 가구거리, 곱창골목,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젊은 예술 작가들의 공방인 신당 창작 아케이드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약 90분에 걸쳐서 황학동 전통시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예.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준비할 때 황학동 전통시장의 변천사는 물론 상인들의 소소한 일상까지 잘 아시는 분이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적으로 능숙하게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투박하면서도 우리 동네 아주머니같이 푸근한 황학동에서 30년 이상 거주하신 지역 주민을 마을 해설사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30년 이상 사신 분들, 지역 주민이 가이드네요? 예. 많습니까? 이 가이드 군이? 지금 현재 그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요? 네. 팀장님, 제가 이 황학동 지나고 황학동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아름답고 오밀조밀해서 이게 참 크게 히트 칠 수 있겠다는 생각 많이 하는데 네. 홍보가 잘 안 된 것도 같고 황학동 어떤 곳인지 한번 자랑 좀 해주시죠. 황학동 시장. 예. 황학동 도깨비시장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 취급하는 물건이 마치 그 도깨비처럼 낡고 오래된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또 아무리 오래되고 망가진 물건일지라도 이거 상인들 손만 거쳤다 하면 새 것처럼 되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예.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황학동은 오밀조밀한 시장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서울에서 가장 전통시장 나온 모습을 간직한 곳이 아닐까 합니다. 예. 싸전, 반찬가게, 야채가게, 생선가게, 포장마차 먹거리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되어 있는 서울중앙시장과
헌책과 고서, 절판된 책과 각종 교본을 비롯해서 옛 장신구와 고가구, 구제 의료, 자파, 희귀 음반에 이르기까지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만물상이 가득한 도깨비 시장 등이 어울려 있어서 네. 어른들에게는 과거의 향수를 느끼게 해주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볼거리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 황학동 전통시장입니다. 연인들이 이렇게 데이트 즐기는 데이트 코스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정말 참 좋은 낭만 있는 곳입니다. 황학동 예, 시장. 그렇습니다. 이 투어를 몇 차례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예. 반응들 어떻습니까? 사실은 올해 9월에 처음 투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오는 그 초등 학생들로부터 친구들끼리 오는 대학생 또 네.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들이 찾아오시고 있으면서 예. 신기하다, 재밌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팀장님 아까 전에 그 두 분의 가이드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네네. 프로그램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 할까요? 황학동 깨비 투어 블로그에 오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깨비 투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본 투어 코스 외에도 골목골목 재미있는 볼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 코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투어 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황학동 신기반기 깨비 투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매일 진행되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말에요. 가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 전통시장팀 김창수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서울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조례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과 창업지원, 마케팅, 각종 교육 등에 대한 지원과 이러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의 설립 근거 등을 담고 있는데요. 시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소상공인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다음 달 27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인 영동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인 주경야독을 운영합니다. 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시장의 점포 진단과 마케팅 등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인데요. 우수시장 견학과 친절 역할극 등 체험형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양양군이 지역 전통시장인 양양전통시장 인근에 각종 행사회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 광장을 조성합니다. 그동안 양양전통시장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와 이용객이 쉴 수 있는 여가 공간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조성될 다목적 광장을 활용해 각종 행사와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주차장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